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캐나다에 10년 가까이 살면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점들을 다루어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사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번에도 5위부터 1위까지 5가지를 준비해 보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실 텐데요. 그중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이런 점은 좋았다고 느꼈던 점 5위는요. 자기 효능감 상승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 이 욕구가 아이들에게 꼭 채워져야 하는 것이라는데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캐나다 살기 힘든 이유이기도 했던 삼시세끼 음식하는 일이 아이러니하게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다 보니 할 줄 아는 음식들이 늘어나고 제가 만든 건강한 반찬, 음식, 간식을 저희 가족에게 먹일 수 있다는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부족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면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맛집을 찾아다니느라 요리나 베이킹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소보로빵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먹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여기 현지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핸드메이드 음식을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 초대 받았을 때나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그 뿌듯함은 2배가 되는 듯합니다. 비용적으로도 당연히 세이빙이 되고 사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성으로 특별하기까지 하니 이럴 때 자기 효능감이 상승합니다. 남편과 같은 경우도 한국에 살았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일들을 합니다. 마루 깔기, 페인팅, 화장실 세면대 교체, 자동차 오일 갈기, 타이어 갈기. 이곳은 인건비가 비싸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웬만한 수리는 셀프로 하게 된답니다. 남편 역시 이런 면에 있어서 힘은 들지만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하네요. 내 공간을 내 손으로 가꾸고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을 내 손으로 해먹을 때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조금씩 쌓여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주고 문제가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듯합니다. 그래도 캐나다에 사는 이유 4위는요.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한국, 캐나다 양쪽을 다 살아보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이 편하려면 한국이고 마음이 편하려면 캐나다다라고요. 한국의 편리함은 정말 캐나다와 비교가 할 수 없죠. 그런 편리함은 없지만 캐나다에서는 남과의 비교나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인해 오는 또 불편함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편함은 단체보다 개인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각 개인의 삶은 중요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또 내 삶이 그러하듯 다른 사람의 삶 역시 그렇게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전원 출석이 잘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가족여행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나오지 않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되고요. 출석 일수만 잘 채우면 되더라고요. 또 선생님들도 학교를 잘 빠지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체 인력들도 항상 있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주어진 휴가가 있다면 그 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희 남편이 이전에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께서 방문하셔서 휴가를 일주일 넘게 사용을 했었는데 전혀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한국에서 처음 입사를 했다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일반적으로 야근이나 회식과 같은 문화가 잘 없기 때문에 단체의 강요에 의한 이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거나 어린 아이가 집에 있다면 이렇게 노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듯 단체의 질서를 위한 큰 틀과 규칙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개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고 또 그 결정은 존중받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각 개인, 가정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되는 듯합니다. 3위는요, 무상의료입니다. 물론 양날의 칼이라고 할 만큼 이 무상의료의 단점들이 참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도 하고 또 아이를 캐나다 병원에서 조산을 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이 의료 혜택을 경험해 보았기에 이 캐나다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의료 혜택이 없을 때 응급실 가서 비용을 엄청 낸 적은 있어요. 제가 그 에피소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병원 검사를 위해 많이 기다려야 하고 또 가도 별 상과 없이 돌아올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큰 병, 암과 같은 병이 걸려서 병원을 가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은 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인께서 많이 아프셔서 병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데다 암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병원에서 간병인 역할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참 잘해주더군요. 프로그램을 짜서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동물들도 불러서 어르신들 즐기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부모님께서 몸이 아프시면 마음도 힘든데 경제적인 부분들도 참 많이 걱정되잖아요. 이곳은 그런 경제적 부담 없이 오롯이 부모님 병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시설적인 면으로는 한국이나 미국 병원을 따라갈 수 없겠지만 노후에 내가 아프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을 걱정하지 않고 또 나라에서 돌보아 준다는 것이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아픈 게 최고니 젊을 때 더 건강을 병원 가지 않기 위해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에 사는 이유 2위는요.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족이 중요한 나라이기에 가족이 없으면 외롭기도 하지만 저희 세 가족만 생각하면 이 혜택을 오롯이 받는 듯합니다. 저희 남편은 오후 3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거의 아들과 놀아주는 시간이에요. 아기가 어릴 때부터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둘이서 오롯이 볼 수 있었죠. 보통 직장인들 퇴근이 4시 반에서 5시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야근 회식이 일반적으로 없기에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예체능 활동이 중요시되는 이곳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픽업하고 또 데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가깝지 않게 생활할 수가 없죠. 그렇기에 더욱 가족이 그립기도 하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조부모님과 사촌, 친척이 다 함께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캐나다에 사는 이유 1위는요. 자녀 키우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민 1세대들은 희생이지만 자녀들을 위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자녀를 키우기 좋다는 것이 꼭 교육적인 면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캐나다에 오시면 처음 느끼는 것이 차들이 사람을 보고 멈추는데요. 특히 아이가 있으면 거의 100% 서서 기다려줍니다. 주마다 분위기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10년 정도 살면서 항상 그랬어요. 한 번은 버스도 멈춰서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라고 손을 흔드시는데 뭔가 육아에 지친 그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또 캐나다에 와서 처음 신기했던 풍경이 대낮에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들이 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아이들하고 다니니 이렇게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캐나다 사회 육아 휴가 시스템을 알고 나니 그 장면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 육아에서 아빠의 역할이 또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여기서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이런 환경이 아이 키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참
많이 말을 걸어주세요. 어떤 때는 어른보다도 아이에게 유쾌하게 말을 걸며 농담하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어요. 또 길에서뿐 아니라 모임에서도 어른들이 항상 아이들을 대화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경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잘 재밌게 지내다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모습이 참 좋고요. 글도 미리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이제 배우고 싶어 할 때 조금씩 도와주니 잘 익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배워오고요. 저번 충격받은 가정통신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그 가이드라인에서 보여지는 이곳의 교육 방향성이 성과보다는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것이 참 좋았어요. 이번에 학교에 스텝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었는데 벽 한쪽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더하기를 해서 나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덧셈 하나를 통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 것이 참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대학을 다녀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여기서는 성적, 성과, 결과보다 창의성 혹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사소통 기술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결론이나 답에 도달하는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설사 틀린 답이라도요. 제가 오래전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해왔던 이런 점들을 좀 정리해둔 곳이 있으니 캐나다에서 자녀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좋은 면을 블로그에 적었더니 어떤 분들은 너무 이상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되시면 저번 제가 현실적인 부면들 말씀드렸던 영상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디에 살든 장점과 단점이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나와 내 가족에게 더 잘 맞는 곳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남편은 캐나다 생활이 쉽진 않지만 이곳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에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 긍정적인 면들을 보고 만족하며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혹시 캐나다를 떠나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저에게는 추위입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처럼 이곳의 추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또 현실 겨울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꼭 행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긍정의 씨앗들이 자란다고 해요. 살다 보면 꼭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씨앗들이 자라서 부정적인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오늘도 꼭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